안녕하십니까, 마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그대로고요. 매수 매도가 없죠. 단기 계좌는 중기 계좌 있는 파트죠. 남은 거. 자, 10년간 보유할 계좌죠. 100개 네. 프로젝트 계좌 2년을 좀 더 보유하고 있는데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죠? 이거 좀 삼슬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네, 손실 있죠. 네. 테슬라 레버리 프로젝트도 역시 10년인데 역시 삼슬라 투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단기 계좌 남아있는 계좌는 TSLL 나머지 1,000만 원 매수했던 거 네네. 그거 하나 남아있고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아 정말요? 예, 여기 역시 줄 때 먹어야 되는데 애플 네, 장관님 지금 물 한 병 드셨습니다. 애플도 지금 뭐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GGLL을 좀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매수한 게 좀 들어와 있고요. 좀 크게 좀 매수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누르시면 알고리즘 통해서 저희 채널을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거의 결산입니다. 네. 6월 24일 날 2천만 원 중 1,000만 원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죠. 좀 일찍 익절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거 손실이에요, 지금. 그쵸. 네. 네, 치킨 3마리 한 거 요거 그때 구독자님 쏴드렸고요. 잠깐님 네. 드렸죠, 20만 원. 6월 27일 날 그 손실을 좀 했죠, 그죠? 테슬라 장대 양봉에 밑선을 이탈을 해서 그냥 손절했다고 말씀드렸고, 알파벳 뭐 입절했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죠. 약간 좀 쎄해서 약간 네. 비중을 약간 좀 덜었습니다. 애플도 그냥 보합 부분에서 약손절로 그냥 끝냈고, 일부만 매도해서 다 매도한 건 아니죠. 구글도 그냥 좀 조금 덜어야 되겠다 해서 한 700만 원 분량만 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 2천만 원 정도를 약간 단기 비중을 좀 덜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기민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관망하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잘못 하나 보인 게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갔어요. 아 네네. 근데 컨트롤 뷰를 잘못했는데 이 두 개 잘못 들어가서 네. 한 1,400만 원 수익이 됐는데 네네. 200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거는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빼고 이렇게 돼서 한 보름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또이또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네요. 자, 그만큼 이번 6월은 좀 어려운 장이죠. 네네. 작년 말에 우리 마피디님이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모아가긴 좀 힘들 것 같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나마 이 수익도 4월 7일 날 좀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죠. 네. 따라서 큰 폭의 조정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피디님, 우리 테슬라는 또 살짝 올라갔다 또 하락 중인가요? 네, 좀 안타깝죠. 네. 테슬라 깨끗하게 보시면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죠. 200일선도 가까워졌고 이평선도 거의 다 모여 있고, 자, 지금 5일선이 지금 요 빨간색이 5일선인데 5일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그죠? 네. 21선에 계속적으로 좀 저항. 여기 파란 게 21선이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21선에 저항 뚫고 다시 내려오고 또 저항. 참 근래에는 테슬라는 21선이 아주 최악입니다. 21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자, 테슬라는 지금 저번에 제가 손절한 이유로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장대 양봉의 맨 밑선 327일 거예요. 327. 이 327을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327을 깨지고 내려와서 제가 요때 깨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매도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붕괴된 거 확인하고 나머지 해서 손실을 60만 원 정도 손절을 쳤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리고 좀 더 하락할 것 같다, 바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금요일도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좀 잘 버텨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21선 정도는 지지하고 도지 형태로 끝났어요. 그래도 요 밑에 있는 이평선의 지지를 좀 받은 느낌은 있습니다. 121선이요? 네, 121선, 그 다음에 201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여기 지금 51선까지. 그래서 지지 받는 자리까지는 왔다.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뭐 지지 받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요 정도가 여기 313 정도. 요 정도가 여기 터치도 많이 있고 저번에 지지 정확 받던 자리고, 200선 정도가 313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더 온다면은 뭐 떨어진다면은 뭐 저도 분할 매수를 좀 더 할 생각이 있고, 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1,000만 원 단기 물량만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캔들상으로는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그렇게 과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긍정적이지 않은 점은 요 장대 양봉의 밑선을 깨졌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고, 네. 연속 2개면 하락 장악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지는 않다. 운봉이 너무 큰데요. 네네, 음봉 두께가 너무 컸죠. 네.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이평선이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또 강력한 200일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는 뭐 약간 기민하게 대응하셔도 중기, 장기는 굳이 뭐 이렇게 만원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 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과하게 팍 떨어졌을 때는 분할로 매수할 생각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위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관통형이 나왔고 관통형이 나온 상태에서 요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켰어요. 320 정도. 네. 주봉상 이미 주봉이 끝났죠.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상승 중에 조정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직 상승 중의 조정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장대 양봉의 뭐 요 중간 정도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올라가는 중에 조정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너무 긴데. 그래서 그래도 조금만 찜찜하긴 하죠. 네네. 내일까지 해서 올봉이 만들어지는데 뭐 내일 하루니까 뭐 크게 이거를 훼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올라가는 중에 장대 양봉이 중간선 정도 314 정도, 314, 315 정도 요 정도를 크게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현재 캔들이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주봉 월봉 보니까 네, 조금 더 잘 알겠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봉 보고 그다음에 주봉 보고 일봉 보고 다 해서 네. 보셔야지 일봉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테슬라 매물대 보시면 밑에 매물지 상당히 많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던 거 다시 여기에 내려온다면 완전히 찬스 자리고요. 그 다음에 더 아주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요 밑에 지금 현재 자리에는 또 지지받는 자리가 있죠. 그 정도에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에는 뭐 약간의 매물 정도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떨어졌죠. 그 정도에 약간 갇혀 있다. 요 정도. 요 사이에 갇혀 있네요. 그죠? 요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는 주문을 하면 테슬라 차량이 집으로 자율주행으로 사람도 그래요? 없이 그냥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해서 완전히 뭐 좀 새롭게 진행됐죠. 이러면 뭐 배송료도 필요 없이 네. 절약이 되겠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가파우, 꽝, 뭐 짜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자, 간만에 돈나무언니가 테슬라를 4만 주 정도, 4만 2천 주 정도를 좀 매수를 했고요. 다행스럽죠. 돈나무언니가 두 번째로 테슬라를 좀 많이 매수했죠. 태경님 자료 좀 포왔는데 태경님 감사합니다. 간만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있었다가 3월 10일 정도에 약간 좀 매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석 달 만에 그래도 제법 그래도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저점이라 대충 판단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슬라 인도량이 좀 발표되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뭐 수요일 날 10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게리블릭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그게 뭐 250달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게리블릭이 예상하는 거는 한 37만 대 정도. 컨센서스는 38만 대 정도. 한 38만 대 정도를 좀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인도량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서 좀 주식이 좀 하락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우리 관세 법안이죠.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또 약간 안 좋은 진짜요? 네,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 법안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느낌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네요. 새로운 법안은 뭐 풍력과 태양광 세금을 더 부과한다. 트럼프가 트윗을 올린 것 같아요. 그죠? 뭐 위대하고 큰 법안이 뭐 승리를 거뒀다 얘기하고 있고 자세한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론 머스크는 정면으로 좀 반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사람들의 댓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재 테슬라는 뭐 호재와 악재가 약간 느낌입니다. 인도량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인도량이 되게 적절하지 않게 나와서 약간 하락을 크게 한다면 뭐 분할 매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약간의 뭐 조정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일찍 훅 빠진다면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미리 들어갈 생각은 좀 없고요. 먼저 여기 위에 요 위에를 327 위로 안착해서 요 장대 양봉의 밑선 정도를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뭐 종가상으로 한번 뭐 매수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훅 빠질 때 그냥 공포 줄 때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테슬라 말씀드릴게요. 테슬랜드님, 네 저번에 저를 잘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량 또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 수일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수일기로 잘 얘기해 주셔서 그게 되게 적중률도 높고 되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특히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그 1배수 특히 1배수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널 가셔서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마피디님, 그럼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나스닥 QQQ 차트인데요. 자, 역사상 신고가를 이번 주에 드디어 뚫었습니다. 네. 자, 역사상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죠. 네. 이럴 때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골든 크로스를 아주 제법 강하게 51선이 뚫어서 지금 5, 20, 50, 그다음에 120과 200선이 떡으로 붙었어요. 네네. 약간 지금 121선이 더 위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하루 정도, 다음 월요일 정도 되면 바로 이제 정확한 정배열이 보일 것 같아요. 정배열이요? 네. 그 전에 정배열이 될 조짐이 좀 있었죠. 이렇게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요 정도에 이미 조짐이 있었네요. 그죠?
뭐 다 요 정도의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지지받을 때 네, 요때. 네. 지금은 뭐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좀 홀딩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근데 기민하게 대처할 분들은 조금 뭐 기민하게 대처하셔라. 큰 비중 매수 매도는 부담스럽다. 많은 매도도 부담스럽고 많은 매수도 부담스럽다. 저도 기민하게 좀 했는데 좋진 않아요. 네. 쉽진 않네요. 네. 그렇더라도 저 뭐 장기 물량과 보유한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수익되고 네네. 하니까 네. 백배 프로젝트도 계속적으로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가져갈 물량들은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주식을 안 사고 있으면 좀 손이 간질간질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 하실지 좀 걱정됐었습니다. 보유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좋겠고요. 뭐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약간씩 익절하면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자리에서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스럽게 장대 음봉 나오는 경우는 좋지 않거든요. 약간 뭐 유행을 타는 뭐 서클이나 뭐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 약간씩 좀 빠지는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히 좀 대응할 필요가 좀 있고요. 아직 뭐 확실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지만 장대 양봉의 매 윗선은 좀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아요. 석별형도 뜬 거 아닌가요? 석별원까지는 아니지만 요 하락 장악경이 떴죠. 좋지는 않고. 자, 반도체 보시면 반도체는 큰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상당히 두꺼운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 매물대를 꾸역꾸역 돌파를 했습니다. 장도 안 좋았었는데 위에는 매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버텨볼만 하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때는 좀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고 지금은 약간 뭐 보유자들의 영역 같아요. 뭐 좀 더 내려온다면 여기 더 강력한 매물대까지도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더욱더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제 바닥 찾으러 다시 내려가는 거는 좀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QQQ 매물대도 큰 매물대를 지지받고 올라간 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엔비디아가 역사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네네.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뚫을 때는 장대 항목으로 뚫죠. 뭐 좀 버텨볼만 하고요. 자, 지금 정배열로 월요일 정배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은 뭐 120에서 살짝 밑에 있지만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장대 항봉이 떴죠. 네. 상당히 강력한 장대 항봉이 떴습니다. 역시 대장주죠. 주봉 본 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주봉. QQQ 주봉도 역상 신고가 뚫어서 올라오고 있죠. 좀 더 내려와서 갈 걸 좀 기대했는데 그냥 횡보하면서 그냥 간 느낌. 역시 컵핸들 개념에서 횡보해서 그냥 갔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좀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반도체도 더 강하게 컵핸들에서 그냥 여기 매물대 많은 부분을 뚫어버렸다. 그 정도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 장대 항봉, 그 다음에 약간 단봉 2개, 또 장대 항봉. 뭐 아직까지 뭐 떨어지고 하락으로 바뀌었다. 그것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일봉상으로 뭐 계속 가기 때문에 뭐 올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 대장주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수는 뭐 기민하게 대응하실 분들만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래도 상승 확률이 좀 꽤 있습니다. 알파벳이 장 막판에 좀 오른 모습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죠. 네. 이게 거의 뭐 제가 그때 단군일의 거래량 비슷하게 좀 나온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에 거의 버금가게 네. 근래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거의 2023년 그 상승장 틀 때 가장 최바닥일 때 그때 거래량이 많고 그 이후에 거의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래량이 금요일날 나왔어요. 약간의 좀 시그널이 좀 있었다. 자, 위블에서 큰 손들의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 들어와도 뭐 어느 정도 들어온 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그때 자다 깨다 해서 뭐 토요일날 좀 쉬니까 평상시 여기 4시 50분 정도 거래량이 뭐 한 20만 주 30만 주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네네. 알파벳은 20만 주 30만 주 정도가 1분 봉상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갑작스럽게 250만 주 이상이 한 번에 나왔어요. 50분에 딱. 그래서 50분이나 그런가? 그런데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80 그러면서 한 번 더 한 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막판까지 300만 주가 좀 나왔다가 마지막에 뭐 종가 할 때는 뭐 2천만 주 정도 나오겠지 한 번에. 그때는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별로 좀 들어온 얘기는 없었는데 오픈 AI가 GPU, 엔비디아 GPU만 쓰는데 구글의 TPU 요 처리 장치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에 좀 나와서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때 새벽에 좀 나온 것 같았어요. 그때 이게 삼성증권 그 기사에서는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 이거 같이 쓰면서 뭐 이렇게 진행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약간 구글의 TPU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픈AI는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호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장막판에 살짝 반영이 돼서 끝났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제가 매수를 좀 1,700만 원 정도를 한 방에 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좀 매도를 한 다음에 한 방에 좀 매수를 했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매수하지 않는데 자, 여기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알파벳 거의 뭐 10만 주, 20만 주, 만원, 20만 주 그 정도로 계속 거래되다가 갑자기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죠? 200만 주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걸 버텼어요. 장대 양봉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려서 200만 주 정도 나와서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할 매수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그리고 그 정도 지켜주면서 종가상으로 끝났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단기기 때문에 매매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아마존도 좋죠. 네. 아마존도 근래 고점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들어왔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좀 들어왔다. 자, 메타도 뭐 잘 가고 있죠. 네. 메타도 드디어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마소는 약간 뭐 살짝 좀 받았고 애플을 좀 매도했는데 약간 장이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존재도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짝 좀 매도했고요. 아직 그래도 뭐 1,000만 원 정도의 분량은 좀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현재 이평선이 모여 있죠, 그죠? 네. 아주 강력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쐐기가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도 쐐기 진행되는 모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위로 아래든지 판단을 해야 할 시기는 맞습니다. 지금 애플은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호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이제 박스형권형을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204일 위로 올라가야지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계속 박스형입니다. 밑에서는 뭐 매수가 좋겠고 요걸 빨리 위로 올라가서 요 정도면 저항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좀 보고 있는데 호재가 뭐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그냥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여튼 지금 상당히 눈치 보기로 되게 세게 올라갈지 세게 떨어질지 지금 간 보고 있는 자리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애플 주봉 보셔도 어떠세요? 엄청난 쐐기형으로 진행되고 있죠. 답답한데요. 답답합니다. 저점에서의 쐐기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종목들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을 좀 더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주봉 완성되면은 계속 갑니다. 뭐 기대해 볼게요. 마소 주봉도 계속 올라가죠, 그죠?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죠. 메타 주봉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위블에서 큰 손들의 매수,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큰 폭의 하락 가능성도 있을까요? 증시의 선행 역할을 하는 다우가 네.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S&P 500 스파이도 역상 신고가를 뚫었고 네. QQQ도 뚫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가장 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약간 뭐 더 갈 거는 같은데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도 약간 유예하는 가닥으로 약간씩 들려오는 모습이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호재가 계속 또 들려오는 거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이럴 때 갑작스러운 또 악재로 갑작스러운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뭐 버틸 때는 버티자. 그게 기본적인 저의 지금 스탠스입니다. 크게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지만 조금 조심하면서 버틸 건 버티자. 큰 비중의 매수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요 좀 어려운 장세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뒤늦게 이제 포모가 많이 있죠. 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자, 피디님,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투자를 또 계획하고 계세요? 자, 테슬라가 이평선이 모여 있고 좀 200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하게 훅 빠질 때는 매수도 좀 들어가고 인도랑이 좀 좋지 않아서 약간 과하게 또 빠질 때는 좀 매수 생각이 있습니다. 314거나 그다음에 200선 정도 가까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갈 거고요. 그때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또 안 좋아서요. 그게 또 악재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요일에 약간 더 걱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서 네.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좀 반영되고 좀 될지. 일론 머스크는 좀 이제 정치에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알파벳이 약간 거래량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네. 막판에 좀 들어온 모습 있죠. 네네. 요 고점만 뚫는다면은 좀 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매물이 없어요. 네네. 따라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약간 신뢰를 좀 가질 수 있겠고 200선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요거 뚫어서 바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위까지는 뭐 갈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7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현재 좀 보고 있어서 알파벳 위주로 뭐 대응할 예정이고요. 애플도 또 빠진다면은 애플도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밑에 온다면 또 매수 생각이 있고 애플도 약간 거래량을 동반한 느낌의 어떤 호재가 뭐 있다면 추격으로 들어갈 생각도 약간은 있어요. 제가 원래 하지 않은 스타일이지만 네네. 지금은 되게 튈 준비는 하고 있다. 어. 근데 그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그때는 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래도 매물대 고점을 뚫긴 했는데 약간 도지 두 개가 연속 이틀 나와서 약간은 조금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쎄한
느낌은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반도체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절하더라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다우, 뭐 러셀 2000도 그렇고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진행되려면 빅테크에서도 못 간 뭐 알파벳, 뭐 애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놈만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죠? 반도체 XOXL 계속 올라갔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총평하자면 역사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더 갈 가능성은 꽤 있다. 뭐 그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관망이 나요. 네네. 빠른 순환매 정도가 지금 돌 거는 같습니다. 지금요. 키 맞추기로.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독립기념일 휴장이거든요. 네. 목요일은 조기 폐장이 좀 되고 현재 공표 타목 지수는 현재 탐욕이고요. 네. 서학기 매수 순매수 서클을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는데 네네. 코인베이스는 2위입니다. 네, 요새 핫한 종목인데 금요일 좀 하락해서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